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 안보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등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광케이블을 이용한 해킹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국방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방산강산인에서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정부패 척결 등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첫 국무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중점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며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 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들이 놓여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방부가 정부 차원의 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5조 원대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각 군과 기관의 분기별과 월별 예산 집행 목표치는 이달 초까지 수립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줘 내수 진작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예산 집행 효율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과 조기 집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 집행해야 할 사업을 지난해에 미리 배정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1,951억 원을 지난해에 미리 배정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13개 부처가 동참했고 정부 전체적으로는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완공이 예정돼 있는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1분기에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병역 적체 해소를 위해 추가 입영하는 인원의 피복류도 미리 배정해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상반기에 5조 8,602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방재정 29조 5,262억 원의 20% 이상을 미리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인건비와 해외 지출 경비 등을 제외한 12조 2,281억 원 중에 48%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국방부는 각 군과 기관에서 사용할 예산 집행 계획을 이달 초까지 수립해 통보할 예정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3, 4분기까지 예산을 당겨 배정하는 등 예산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이 2016년 새해를 포성과 함성으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육군 34단도 전차포 훈련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부대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2016년 새해를 알리는 포성이 지축을 흔듭니다. 적 중심으로 신속히 기동해 전방 표적을 발견한 K1A1 전차는 즉각적인 조준 사격으로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육군 34단이 새해를 맞아 실시한 전차포 사격 훈련입니다. 장병들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고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란 자신감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강한 훈련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돼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처럼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을 통해 강한 소대 육성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행주에서 백도까지 I can do, I can do, I can do! 부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투력을 배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부대는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에서 다양한 재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남수단에서 UN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한빛부대 육진이 올해 첫 파병을 앞두고 편성식을 가졌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평균 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93명의 한빛부대 육진 장병들은 오는 2월부터 향후 8개월 동안 남수단 파병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대표이자 군사외교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한빛부대원이 쌓아놓은 명성과 명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7주 동안 현지 적응교육과 전술훈련 등 강도 높은 파병 준비에 돌입하며 환경 조성과 사회기반 시설 재건 등 작전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과 민간 전문가 초빙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빛부대는 지난 2013년 3월 유엔의 요청으로 남수단에 파병된 이래 주둔 지역인 보르시와 망겔라시를 잇는 핵심 교통로 희망로를 보수하고 17km에 이르는 날강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재건 활동으로 희망의 빛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부가 군 간부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 중 2번 이상 보직해임된 간부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계급에서 2차례 이상 보직이 해임된 간부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계급과 상관없이 복무 중 2차례 이상 보직이 해임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적용 간부를 기존 장교에서 준사관과 부사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여기서 전역 판정을 받으면 전역해야 합니다. 올해 첫 입영 행사가 지난 4일 육군훈련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소에 입영한 인원은 훈련병 690명과 여군 250명이 포함된 부사관 후보생 1060명 등 모두 1750명입니다. 이날 입영 행사는 국방부가 현역 자원의 입대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한 후 처음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육군은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병 양성 인원 목표를 최초 계획보다 6,000명 늘려 28만 2,00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이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해 첫 입영 장정들을 맞았습니다. 이날 입영한 장정들은 앞으로 5주간 각계 전투와 사격, 행군 등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전투 기술을 숙달한 후 각각 야전 부대로 배치되거나 병과학교와 부사관학교에서 보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방대학교에서는 5일 석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박사 5명, 주간석사 78명 등 총 176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중엔 미국 해군대학원과의 교류협정에 의한 석사 복수학위 취득자 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위식의 상징인 학위기 수여와 성적과 우수 논문 등에 대한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박영한 해군 소령을 비롯해 18명의 학생이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2년 동안에 어떤 결실이 하나 맺어진 것 같아서 저 자신으로도 참 기분이 좋고
또 학과의 어떤 명예를 더 높인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충실히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 나가서 더욱더 개인 발전과 해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그런 장교가 되는 게 위승호 국방대 총장은 훈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한 간성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들은 해당 부대로 돌아가 그동안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과 조사 업무를 수행할 방위사업 감독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석사학위 이상인자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나 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자이거나 4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용되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까지며 2월 중에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채용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 감독관에 현직 검사가 임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현재 공개 모집 중인 만큼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 케이블을 이용한 해킹으로 주요 군사 정보가 유출된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상상만 해도 섬뜩한 일인데요. 이런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해킹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대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인 KT&T 주식회사인데요. 이 밖에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국방용 정보통신 케이블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신사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한 해커가 광 케이블을 이용해 해킹을 시도하는 영상입니다. 불과 몇 분 사이 광신호에 담겨 케이블을 통과하던 1급 정보가 새나갑니다. 잠수함을 이용해 해저 광 케이블 정보를 훔치는 방식은 기상천외하기까지 합니다. 통신망을 교란시켜 전부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법의 해킹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연구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 국내에선 KT&T 주식회사가 광 케이블 해킹 감시 체계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그 광통신에 대해서 보안이 철저하다 해가지고 아무도 광 케이블 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국내 전 언론 매체에서 그 광 케이블 해킹을 보도하면서 그때부터 광 케이블 해킹에 대해서 제가 국내 처음으로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광 케이블 해킹 막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 이제 광 케이블 해킹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자 해가지고 1년 전에 그걸 개발하게 된 겁니다. 광 케이블 해킹은 여러 해킹 수법 중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의 해킹으로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과 지하, 해저까지 수법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km 간격으로 곳곳에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광 케이블 해킹은 실시간 감시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들한테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해킹자의 의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킹을 막는 방법은 반드시 감시하는 시스템을 써서 거기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해킹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걸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어떤 불순분자의 의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업체에선 국방용으로 사용되는 케이블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질이 부드러워 최대 32개까지 관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기존에 사용하던 딱딱한 케이블은 한 관로당 4개가 최대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표준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60% 이상 예산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케이블이 하나의 관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를 또 집어넣으려고 하면 관로를 정설해야 됩니다. 관로 정설하려면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럼 굴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은 그 슬리맨 내관은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관로 안에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여유 공간에다가 슬리맨 내관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또 케이블을 추가로 포수를 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 곳곳에 신경망처럼 퍼져 있는 초고속 광 케이블. IT 강국답게 해킹 관련 보안 대책과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방뉴스 윤희였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승문 수석연구원을 2015년 올해의 ADD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상은 국방 R&D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2002년부터 군 전력 증강과 국방과학 기술 발전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이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 박사는 첨단 탄소 복합 재료와 스마트 구조의 기술 연구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킨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이 5일 직원들을 위한 방위사업 관련 법률 지식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은 최신 법령과 판례를 통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상반기에 방위사업 관련 판례를 분석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육군본부가 2016년 전반기 항공운항 준사관을 선발합니다.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인터넷과 인트라넷 육군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필기와 면접, 체력 검정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 모집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2016년 헌병 수사관을 선발합니다. 1월 29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와 전공평가, 면접과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이번 선발은 지원 대상을 전병과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헌병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며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튼튼한 국방, 국민에게 언제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